졌습니다. 이미 졌어요. 드론 한 대로 공격하는데 1,000만 원. 그걸 막겠다고 전 세계는 수십억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한국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발사 비용 2,000원? 2,000원?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날 이 전쟁의 계산이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영국 출신이고요. 나토 방공 전략 분석관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패트리엇, 아이언돔, 사드. 이런 무기 체계들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 이후로 제 모든 지식이 쓸모 없어졌습니다. 왜냐고요? 드론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싸구려 드론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비싼 무기가 이겼어요. F-35 전투기, M1 전차, 이지스함. 돈 많이 쓴 나라가 이기는 게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거꾸로입니다. 싼 무기가 비싼 무기를 파산시킵니다. 제가 처음 이 현실을 마주한 건 나토 방공회의에서였습니다. 회의실에 각국 방공 담당자들이 모였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다들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절망이요. 드론 때가 오면 어떻게 막습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패트리엇으로요? 미국 대표가 대답했죠. 한 발에 30억입니다. 100대 오면 3천억 쓰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적이 드론 1,000대를 날린다고 쳐봅시다. 대당 100만 원이면 총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막으려면요. 패트리엇 1,000발. 3조 원입니다. 미쳤죠? 10억으로 3조를 날립니다. 이게 전쟁입니까?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못 막으면 더 큰 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발전소가 터지면요. 정유시설이 불타면요. 그 피해는 수십조예요. 막아도 파산, 못 막으면 재앙. 이 계산은 처음부터 틀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 끝나고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요. 30년 쌓아온 전문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하늘에 돈을 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2019년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부카이크 정유시설이 공격당했습니다. 드론이었어요. 얼마나 왔는지 아십니까? 고작 10여 대입니다. 10대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세계 원유 생산량의 5%가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사우디 원유 생산이 절반으로 줄었고요.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19% 폭등했습니다. 10대가 세계 경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사우디가 방어를 안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했어요. 패트리엇 미사일 수십억 달러어치를 배치해놨습니다. 그런데 막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드론이 너무 낮게, 너무 느리게, 너무 많이 왔으니까요. 패트리엇은 빠른 미사일 잡으라고 만든 겁니다. 느린 드론은 레이더의 새처럼 보여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10대가 동시에 오면요. 어느 걸 먼저 쏩니까? 쏘는 사이에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 보고서 읽으면서 펜을 놓았습니다. 방공 전문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전쟁이 이렇게 비효율적인 게임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매일 드론을 날렸어요. 수십 대씩요. 우크라이나는 방공 미사일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서방에서 계속 지원해줬지만 속도를 못 따라갔어요. 막는 속도보다 오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언돔. 세계 최고 방공 시스템이죠. 그런데 하마스가 한 번에 로켓 5,000발을 쐈을 때요. 아이언돔 요격률이 90%라고 쳐도 500발은 통과합니다. 그리고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 한 발이 5억 원입니다. 5,000발 막으려면 2조 5천억. 하마스는 그 로켓 만드는데 500억도 안 썼을 겁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지금 현실이에요. 저는 나토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또 모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절망을 넘어서 분노였죠. 대체 누가 이런 전쟁을 만들었습니까?
프랑스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값싼 공격이 비싼 방어를 이기는 세상이라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은 항상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었어요.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창이 100만 원인데 방패가 30억입니다. 균형이 깨진 겁니다. 비대칭 전력. 군사 용어로는 이렇게 부릅니다. 약한 쪽이 강한 쪽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값이 됐습니다. 모든 전쟁이 비대칭이에요. 저는 그날 밤 혼자 남아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각국에서 올라온 방공 데이터들요. 미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다 똑같았습니다. 현재 방공 체계로는 대량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없음. 이 한 줄이 계속 반복됐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답이 없구나. 정말 없었어요. 미사일은 너무 비싸고 대공포는 너무 느리고 레이저는 아직 실험실에 있고. 뭘 써야 합니까? 그때였습니다. 책상 한쪽에 작은 보고서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거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블록-1 레이저 대공무기 실전 배치 완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레이저? 솔직히 믿지 않았어요. 레이저 무기는 미국도 아직 실험 중입니다. 이스라엘도 10년째 개발 중이고요. 근데 한국이 배치를 했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한 줄이 제 눈을 멈췄습니다. 발사 비용 2,000원. 뭐라고요?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2,000원. 30억이 아니라 2,000원. 2,000원. 편의점 커피값입니다. 그 보고서 한 줄이 모든 계산을 무너뜨렸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만약 정말로 2,000원의 드론을 막을 수 있다면요. 게임이 바뀝니다. 완전히요.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한 줄 한 줄. 이번엔 웃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한국. 제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혹시 우리가 찾던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 저는 그 보고서를 3번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레이저 무기는 항상 미래형 무기였습니다. 20년 후, 30년 후에나 가능한 기술이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전 배치 완료. 이 네 글자가 이상했어요. 개발 중도 아니고 시험 중도 아니고 완료라니요. 저는 즉시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미국의 레이저 무기 프로그램부터 찾아봤어요. 육군의 DEM-SHORAD, 해군의 레이저 무기 시스템.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프로젝트들이죠. 그런데 상태가 전부 똑같았습니다. 개발 중. 10년째 개발 중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아이언빔 프로젝트를 찾아봤습니다. 2014년 시작했죠. 예산만 수천억 원. 그런데 현재 상태는요? 시험 중. 아직도 시험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배치 완료라고 합니다. 2024년에요.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국 국방부 출신 분석관, 이스라엘 방산 전문가, 영국 군사연구소 선임.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이요? 레이저를요?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방산 후발주자라고요. 미국이나 이스라엘보다 기술력이 떨어진다고요. 레이저 무기 같은 첨단 기술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요.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니까요. 미국은 레이저 무기 연구에 40년을 쏟아부었어요. 이스라엘은 20년. 한국은요? 2019년 시작했습니다. 5년. 고작 5년 만에 배치를 했다고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한국 방산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궁 미사일. 좋은 무기들이죠. 그런데 레이저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계 기술이 아니라 물리학이거든요. 빛을 무기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레이저 빔을 목표물에 정확히 쏘는 것.
대기 중 산란을 막는 것, 충분한 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동하는 드론을 추적하는 것. 이 모든 게 동시에 완벽해야 합니다. 미국도 못했어요. 아직도요. 그런데 한국이 했다고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의심의 눈으로요. 혹시 과장된 건 아닐까? 혹시 실험실 데이터를 실전이라고 포장한 건 아닐까? 방산 수출용 홍보 자료는 아닐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고서가 너무 조용했어요. 과장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도 없고 자랑스러운 문구도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개발 기간 2019-2024. 실전 배치 2024년. 발사 비용 2,000원. 유효 사거리 3km 이상. 명중률 시험 결과 100%. 이게 전부였어요. 홍보 자료치고는 너무 건조합니다. 오히려 군 내부 보고서 같았죠.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왜 조용한 겁니까? 왜 세계에 자랑하지 않는 거죠? 저는 한국 국방부 웹사이트를 뒤졌습니다. 보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레이저 무기 관련 발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딱 한 줄만 있었습니다. 블록 -1 전력화 완료. 한 줄. 미국이었으면 대통령이 나와서 발표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었으면 전 세계 언론이 떠들썩했겠죠. 그런데 한국은 한 줄로 끝냈습니다. 이게 더 무서웠어요. 과장하지 않는다는 건 자신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배치했으니까요. 이미 작동하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이었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이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늘만 보고 있었구나. 미국도 이스라엘도 나토도 다들 완벽한 무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100% 완성도, 모든 상황 대응, 최고 성능. 그래서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걸 먼저 만들었어요. 드론 막는 거. 그것만 완벽하면 됩니다. 전투기는 나중에, 미사일은 그 다음에. 단계별로 가자. 일단 배치부터 하자. 실용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이 빨랐는지를요. 그들은 전쟁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오기 전에 준비를 끝냈어요. 우크라이나 보고, 이스라엘 보고, 사우디 보고. 드론 전쟁이 현실이라는 걸 안 순간 바로 움직였습니다. 5년. 그 5년 동안 미국은 회의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산 싸움만 했고요. 한국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치했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믿기로 했어요. 의심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일단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의미를 파악해보자. 발사 비용 2,000원. 이 숫자가 진짜라면요? 30억 대 2,000원. 비율로 따지면 150만 대 1입니다. 적이 드론 1대 날릴 때 우린 150만 발을 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게임이 뒤집힙니다. 완전히요. 공격자가 파산하고 방어자가 이깁니다. 전쟁의 경제학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가능한 겁니까? 저는 한국에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봐야 했어요. 이 무기가 진짜인지, 숫자가 정확한지, 실전에서 작동하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냈을까? 세계 최초로요.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정중했지만 과하지 않았어요. 자랑하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업무적이었죠. 오히려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소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5년 만에 가능했느냐고요? 미국도 못한걸요.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걸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미국의 레이저 무기 프로그램을 보면 목표가 방대합니다.
드론도 막고 미사일도 막고 전투기도 견제하고 모든 걸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개발이 늘어집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블록 마이너스 1은 드론만 막습니다. 그것만요. 소형 무인기 요격. 이것만 완벽하면 됐어요. 사거리 3km면 충분합니다. 드론은 느리니까요. 출력도 낮아도 됩니다. 작은 목표니까요. 최소 요구 사항만 충족하면 배치한다.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이었어요. 전쟁은 완벽한 무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할 드론이 날아오는데 10년 후 완성될 완벽한 무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70점짜리 무기를 5년에 배치하는 게 100점짜리 무기를 20년에 배치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실물을 봤을 때 저는 놀랐어요. 생각보다 작았거든요. 트럭 한 대 크기입니다. 거대한 장비를 상상했는데 이동식 컨테이너 같았어요. 이게 레이저 무기라고요?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3km 거리에 소형 드론이 떴습니다. 사람 손바닥만 한 크기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레이더가 포착했습니다. 추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레이저가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발사.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불빛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1초, 2초, 3초. 레이저가 목표물을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연기도 없이, 폭발도 없이. 그냥 뚝 떨어졌어요. 전원이 나간 것처럼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여러 대였어요. 동시에 5대. 레이저가 순차적으로 조준했습니다. 하나씩 떨어졌어요. 5초 간격으로요. 전부 맞았습니다. 100%. 그 순간 제 머릿속 의심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진짜였어요. 숫자도 진짜고 성능도 진짜였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세계 최초로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미 군에 배치됐다고요. 작전 운용 중이라고요. 실전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고요. 실전 배치. 이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개발과 배치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험실에서 성공하는 건 쉬워요. 통제된 환경이니까요. 그런데 실전은 다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리고 온도가 변합니다. 이 모든 조건에서 작동해야 해요. 그래서 미국도 배치를 못하는 겁니다. 실험실에선 되는데 야외에선 안 되거든요. 신뢰성이 부족해요. 한국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요? 실전에 투입해버렸습니다. 용기였어요. 엄청난 용기죠. 만약 실패하면요? 국방부 망신입니다. 연구진 책임이고요. 예산 낭비 비난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왜냐고요? 전쟁이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북한 드론이 넘어옵니다. 실제로요. 2022년에 서울 상공까지 왔었죠. 그걸 막지 못했어요.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군이 무능하다고요. 한국군은 그 치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록 마이너스 1을 서둘렀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드론을 막을 수 있으면 배치합니다. 문제는 나중에 고치면 돼요. 실전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죠. 한국은 작동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연구소를 나오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빨랐던 이유를요. 그들은 전쟁을 가정이 아니라 현실로 봤습니다. 북한은 휴전선 너머에 있어요. 언제든 도발할 수 있죠. 드론 전쟁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내일의 문제였습니다. 절박함이 속도를 만들었어요. 미국은 여유가 있습니다. 바다 건너에 적이 있으니까요. 10년 걸려도 괜찮아요.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아이언돔이 있으니까요. 당장은 버틸 수 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했어요. 내일 북한 드론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걸 막을 무기가 없으면 국민이 죽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해낸 겁니다. 저는 그날 숙소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번엔 확신을 가지고요. 한국의 블록-1은 세계 최초 실전 배치 레이저 대공무기다. 미국도 못했다. 이스라엘도 못했다. 한국이 해냈다. 이 문장을 쓰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방공 전문가로서 저는 역사가 바뀌는 걸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룰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값싼 공격이 비싼 방어를 이기지 못합니다. 2,000원으로 무한 방어가 가능하니까요. 균형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2,000원. 이 숫자를 다시 봤을 때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 30억 원. 블록-1 레이저 한 발 2,000원. 비율은 150만 대 1입니다. 패트리엇 한 발 쏠 돈이면 레이저를 150만 발 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50만 발. 드론 150만 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2,000원이 맞느냐고요? 전기료만 계산한 건 아니냐고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요. 순수 전기료만 계산하면 그렇다고요. 순수 전기료. 유지비도 없고 탄약비도 없고 부품 교체비도 없습니다. 그냥 전기만 있으면 돼요. 발전기 돌리면 끝입니다. 무한 탄창이었습니다. 총알이 떨어질 걱정이 없어요. 미사일 재고 걱정도 없고요. 그냥 계속 쏘면 됩니다. 전기만 공급되는 한요.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이건 싸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방어의 한계가 사라진 겁니다. 기존 방공 무기는 탄약이 있었습니다. 패트리엇은 미사일 16발 장전하면 끝이에요. 다 쓰면 재장전해야 하죠. 시간 걸립니다. 그 사이에 드론이 더 오면요? 못 막아요. 아이언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격 미사일 재고가 떨어지면 끝이에요. 하마스가 5,000발 쏘면 이스라엘도 5,000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재고가 2,000발밖에 없으면요? 3,000발은 통과합니다. 공격자가 물량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레이저는요? 물량 공격이 의미가 없습니다. 드론 1,000대가 와도 1만 대가 와도 레이저는 계속 쏩니다. 전기만 있으면요. 발전기 하나면 하루 종일 쏠 수 있어요. 방어 측이 먼저 지치지 않습니다. 전쟁의 경제학이 뒤집혔어요. 저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가상 시나리오였죠. 적이 드론 1만 대를 날립니다. 100만 원짜리 드론이요. 총 100억 원 투자입니다. 기존 방식으로 막으면요. 패트리엇 1만 발. 30조 원입니다. 못 막아요. 예산이 없어요. 국가가 파산합니다. 그런데 블록-1로 막으면요. 1만 발 발사. 총 비용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으로 30조짜리 공격을 막는 겁니다. 이게 전쟁입니까? 학살이죠. 경제적 학살이에요. 공격자가 100억 쓸 때 방어자는 2천만 원만 씁니다. 비율이 5,000대 1입니다. 공격자가 먼저 파산해요. 게임이 끝났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블록-1은 전쟁의 법칙을 바꿨습니다. 방어가 공격보다 싸졌어요. 역사상 처음입니다. 항상 방어가 더 비쌌거든요. 성벽 쌓는 게 공성 무기보다 비쌌고 전투기 만드는 게 미사일보다 비쌌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유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방어가 압도적으로 쌉니다. 2,000원 대 100만 원. 방어 측이 500배 저렴해요. 전쟁을 걸 이유가 사라집니다. 드론으로 공격해봤자 막히니까요. 돈만 날리는 겁니다. 억지력이 생겼어요. 적이 공격을 포기하게 만드는 힘이죠. 핵무기가 그랬습니다. 쏘면 보복당하니까 못 쏘는 거예요. 블록은 마찬가지입니다. 드론 날려봤자 다 떨어지니까 안 날리는 겁니다. 평화가 경제적으로 강제됩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전기입니다. 그 전기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미사일 없이도 전투기 없이도. 그냥 빛으로요.
한국은 전쟁의 경제학을 끝냈습니다. 이제 싸게 공격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더 싸게 막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었습니다. 시연장에서 한 가지를 더 봤습니다. 레이저가 발사될 때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총소리도 폭발음도 미사일 발사음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레이저는 빛이니까요. 소리가 날 이유가 없다고요.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드론 조종사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드론을 날리고 있어요. 화면으로 보고 있죠. 목표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순조롭게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꺼집니다. 왜요? 모릅니다. 아무 경고도 없었어요. 섬광도 안 보였고 폭발도 없었고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그냥 화면이 꺼진 거예요. 드론이 격추된 걸 조종사가 모릅니다. 이게 레이저의 공포였어요. 기존 대공 무기는 소음이 있었습니다. 대공포는 쿵쿵 소리가 나고요. 미사일은 연기가 보입니다. 드론 조종사가 알아차려요. 공격받고 있다는 걸요. 그러면 회피 기동을 하거나 도망갑니다. 레이저는 그럴 시간을 안 줍니다. 빛의 속도니까요. 쏘는 순간 이미 맞았어요. 회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0.001초 만에 도달하거든요. 드론이 반응하기도 전에 격추됩니다. 도망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요격 장면이었어요. 드론이 날아오고 있었죠. 레이저가 조준하고 발사했습니다. 드론이 그냥 떨어졌어요. 불타지도 않고 폭발하지도 않고 전원이 나간 것처럼 뚝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봤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레이저가 드론의 센서나 회로를 태운다고요. 순간적으로 고열이 집중되니까요. 전자장비가 고장나면서 추락하는 겁니다. 깔끔했습니다. 미사일처럼 산산조각 나지 않아요. 대공포처럼 파편이 날리지도 않고요. 그냥 조용히 멈춥니다. 도심에서 완벽한 무기였어요. 서울 같은 대도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드론이 여의도 상공에 떴어요. 패트리엄 미사일로 쏘면요. 파편이 떨어집니다. 건물에 박히고 사람 다치고 차 부서집니다. 대공포는 더 위험해요. 총탄이 빗나가면 땅에 떨어지거든요. 시민이 맞습니다. 그런데 레이저는요. 빗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늘로 사라져요. 빛이니까요. 떨어질 게 없습니다. 파편도 없고 총탄도 없고 폭발도 없어요. 민간 피해가 제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쟁은 도시에서 벌어집니다. 요즘은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키이우, 하르키우, 마리우폴. 전부 도시 전투예요. 드론이 건물 사이로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아파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방어 무기가 오히려 시민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요격 미사일 파편이 떨어져서요. 비극입니다. 블록 마이너스 1은 그런 비극이 없습니다. 조용히, 깔끔하게, 안전하게. 드론만 떨어뜨리고 끝이에요.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소름 돋았습니다. 이건 살상 무기가 아니었어요. 보호 무기였습니다. 시민을 지키는 방패였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게 목표였다고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라고요.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위협을 제거하는 거라고요. 철학이 달랐습니다. 서양 무기는 강력함을 추구해요. 더 세게, 더 멀리, 더 크게. 적을 확실히 없애는 겁니다. 과잉 화력이 기본이죠. 한국 무기는 효율을 추구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만 안전하게만. 목표만 제거하면 돼요. 주변 피해는 최소화하고요. 배려였습니다. 전쟁 중에도 시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방어하면서도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블록 마이너스 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철학이었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방어가 무엇인지, 국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한국은 답을 보여줬습니다. 조용한 방패로요. 시험 결과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3km 거리, 소형 드론 100발 시험.
명중률 100%. 백발백중이었어요.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실패가 없었어요. 바람 부는 날도 흐린 날도 밤에도 전부 맞췄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문가니까요. 30년 동안 무기 시험 데이터를 봤습니다. 100%라는 숫자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미사일도 95%입니다. 5%는 오차예요. 기계니까요. 그런데 레이저는 100%였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전부 맞았느냐고요? 조작은 아니냐고요? 담당자가 원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군 시험평가단 보고서였습니다. 공식 문서죠. 조작할 수 없는 거예요. 백발 시험, 백발 명중.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100%냐고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레이저는 탄도가 없다고요. 총알이나 미사일은 날아가면서 떨어지잖아요. 중력 때문에요. 바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빗나가는 거죠. 레이저는 비칩니다. 직진해요. 떨어지지 않고 휘지 않아요. 조준한 곳에 정확히 갑니다. 물리적으로 빗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혁명적인지는 몰랐어요. 미사일은 예측 사격을 합니다. 드론이 어디로 갈지 계산해서 미리 쏘는 거죠. 그래서 오차가 생깁니다. 드론이 방향 바꾸면 빗나가요. 레이저는 실시간 추적입니다. 드론 움직이면 레이저도 따라갑니다. 0.001초 단위로요. 드론이 회피해도 소용없어요. 빛이 더 빠르니까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저는 실제 영상을 봤습니다. 드론이 지그재그로 날고 있었어요. 회피 기동이죠. 그런데 레이저가 정확히 따라갔습니다. 드론 중심부를 계속 겨냥하면서요. 3초 조사 후 드론 추락. 너무 정확했어요. 군 평가단 보고서를 더 읽어봤습니다. 다양한 조건에서 시험했더라고요. 낮, 밤, 비, 바람, 안개. 전부 시험했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100%. 안개 낀 날만 명중률이 떨어졌습니다. 80% 정도로요. 레이저가 산란되니까요. 그래도 80%면 충분합니다. 미사일보다 높아요. 저는 그 순간 항복했습니다. 전문가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실력이에요. 한국이 진짜로 완성한 겁니다.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방공 이론이 전부 낡은 거예요. 레이저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한국이 열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군에서 신뢰한다고요. 숫자가 증명했으니까요. 이제 블록2 개발에 들어간다고요. 블록2는 미사일도 요격합니다. 출력을 높인 버전이에요. 더 먼 거리, 더 빠른 목표물. 드론 넘어서 순항미사일까지 막는 겁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블록-1로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화하는 거죠. 드론에서 미사일로, 미사일에서 전투기로.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한국을 믿게 됐어요. 숫자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100%.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중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였어요. 블록-1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격과 납기를 물어봤죠. 진지한 문의였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거든요. 사우디는 2019년 드론 공격을 당했습니다. 아브카이크 정유시설이요. 그 이후로 방공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드론만 보면 긴장합니다. 패트리엇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UAE도 비슷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드론을 계속 날립니다. 아부다비 공항도 맞았고 석유시설도 맞았어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동은 드론 테러의 최전선입니다. 값싼 드론으로 수십억 달러 시설을 공격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완벽한 비대칭 전술이죠. 방어자는 계속 손해보고 공격자는 이득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답을 내놨어요. 2,000원으로 막는다고요.
중동 바이어들이 움직였습니다. 사우디뿐 아니라 UAE, 쿠웨이트, 카타르. 전부 문의했어요. 가격, 성능, 납기, 실전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숨길 게 없었어요. 100% 명중률, 2,000원 비용, 실전 배치 완료. 사실만 말했습니다. 바이어들이 놀랐습니다. 미국한테도 물어봤대요. 레이저 무기 팔 수 있냐고요. 미국은 아직 개발 중이라고 했죠. 10년 후나 가능하다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언빔 시험 중이라고요. 언제 완성될지 모른다고요. 한국만 지금 당장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택은 명확했어요.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물입니다. 10년 후 완벽한 무기보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낫죠. 중동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석유로 돈 벌었잖아요. 사업 감각이 있어요. 효율을 따집니다. 블록 마이너스 1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첫 수출국은 UAE였어요. 블록 마이너스 1 10대 도입이었습니다. 금액은 공개 안 했지만 수천억 원대로 추정됐죠. 사우디도 뒤따랐습니다. 한국 방산이 중동을 뚫었습니다.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에 이어서 레이저 무기까지요. 신뢰가 쌓인 겁니다. 한국 무기는 약속을 지킵니다. 납기 지키고 성능 보장하고 사후 지원도 확실해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실행합니다. 이게 K-방산의 힘이었어요. 미국 무기는 비쌉니다. 좋긴 한데 너무 비싸요. 그리고 팔아줄지도 모릅니다. 의회 승인 받아야 하거든요. 정치적이에요. 유럽 무기는 느립니다. 납기가 길어요. 5년, 10년 걸립니다. 한국 무기는 빠르고 정확합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도착해요.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바이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중동 전시회에 갔었어요. 한국 부스를 봤습니다. 블록 마이너스 1 모형이 전시돼 있었어요. 바이어들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정말 100% 명중이냐고요? 정말 2,000원이냐고요? 한국 관계자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군 시험 결과 실전 운용 사례. 전부 공개했습니다. 바이어들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거 사야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방산 선진국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요. 한국한테 배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빠르게 개발하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는지, 어떻게 실전 배치하는지. 한국이 교과서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도 아닌데요. 전문가로서 자부심이었어요.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드는 나라를 봤으니까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숫자로, 실전으로, 수출로. 이게 진짜 K-방산입니다. 블록 마이너스 1 시연을 마치고 나올 때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블록2도 보시겠냐고요? 저는 멈췄습니다. 블록2요? 벌써 있습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발 중이라고요. 내년 시험 예정이라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는구나. 블록2는 출력이 더 높습니다. 30kW가 아니라 100kW예요. 목표물이 달라집니다. 드론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죠. 더 빠르고 더 단단한 목표물입니다. 레이저가 미사일 외피를 뚫으려면 출력이 필요해요. 고열로 녹여야 하니까요. 블록 마이너스 1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블록2가 필요한 거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사거리도 늘어난다고요. OKM 이상이라고요. 명중률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100%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블록3도 있습니까? 담당자가 웃었습니다. 구상 중이라고요. 300kW급이라고요. 300kW. 그 출력이면 전투기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위성도 위협할 수 있어요. 우주전장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로드맵이 완벽했습니다. 블록 마이너스 1 드론 요격. 블록2 미사일 요격. 블록3 전투기 위성 견제. 단계적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한 번에 완벽한 걸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필요한 걸 순서대로 만듭니다.
드론부터 맞고 그 다음 미사일, 그 다음 항공기. 실용주의였습니다. 미국 방식과 정반대예요. 미국은 처음부터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드론도 막고 미사일도 막고 전투기도 막는 만능 무기요. 그래서 20년 걸리는 겁니다. 한국은 5년마다 하나씩 완성합니다. 2024년 블록 -1, 2029년 블록 2, 2034년 블록 3. 10년 후면 완전체입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방패가 완성되는 거죠. 그들은 항상 다음을 봅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않아요. 블록 -1 성공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북한이 있으니까요. 휴전선 너머에 적이 있습니다. 언제든 도발할 수 있어요. 미사일 쏘고 드론 날리고 포탄 쏩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잠시 멈춘 것뿐이죠. 한국은 그걸 압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아요. 준비한 자만 평화를 누립니다. 강한 방패가 있어야 적이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 2를 만듭니다. 블록 3도 만들고요. 계속 진화합니다. 적보다 한 발 앞서가는 겁니다. 전쟁은 대비한 자의 것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목표는 완전한 방공망이라고요. 드론부터 인공위성까지 모든 공중 위협을 막는 거라고요. 레이저로요.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면 할 겁니다. 블록 -1이 증명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라는 걸요. 5년 만에 세계 최초를 만들었잖아요. 다음 5년은 뭘 만들까요? 세계 최고를 만들 겁니다. 저는 연구소를 나오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푸른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저 하늘을 한국이 지키고 있구나. 레이저로요. 조용히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세계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서두르고 있어요. 한국 보고 자극받았죠. 예산 늘리고 개발 속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기준이 됐습니다. 레이저 무기하면 한국입니다. 블록 -1이 교과서고요.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빨리 만드는지, 어떻게 싸게 만드는지. 한국이 선생님이 됐습니다. 방산 후발주자였던 나라가요. 이제 선두주자입니다. 앞서가고 있어요. 다들 따라오고 있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70년 전엔 폐허였어요. 전쟁으로 다 타버렸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무기도 기술도.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 10위 경제 대국입니다. 반도체 1위, 조선 1위, 배터리 1위. 그리고 이제 레이저 무기도 1위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은 항상 달렸습니다.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안 된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불가능을 도전 과제로 봤습니다. 블록 -1이 그 증거입니다. 세계가 10년, 20년 걸린다고 했어요. 한국은 5년 만에 했습니다. 어떻게요? 절박했으니까요.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해낸 겁니다. 이게 한국의 DNA입니다. 저는 영국 사람입니다. 한국인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전문가로서요. 제대로 된 일을 보니까요. 30년 방공 연구하면서 이런 나라 처음 봤습니다. 말만 하는 나라는 많아요. 계획만 세우는 나라도 많고요. 한국은 실행합니다. 조용히 확실하게. 그리고 증명합니다. 숫자로요. 블록 -1 100% 명중률, 2,000원 발사 비용, 실전 배치 완료. 이게 답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미래 전쟁은 한국이 만듭니다. 레이저 방공망의 시대를 연 나라니까요. 다른 나라들이 뒤따라올 겁니다. 10년, 20년 후에요. 그때쯤 한국은 블록 3 배치하고 있을 겁니다. 항상 한 발 앞서 있겠죠. 그게 한국입니다. 준비된 나라.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에요. 전쟁을 준비한 나라입니다. 준비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죠. 블록 -1은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의 하늘은 이제 레이저가 지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패로요. 그 방패 아래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삽니다. 이게 진짜 국방입니다. 화려한 무기 자랑이 아니에요. 국민 보호가 국방이죠. 한국은 그걸 이뤘습니다. 세계 최초로요. 저는 한국을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겠구나. 블록 2, 블록 3, 그 이상도 만들 겁니다. 계속 진화하겠죠. 하늘의 완전한 방패를 만들 때까지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하늘을 가진 나라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 준비된 나라입니다.